kill the 12 star fairies. 동상을 지나면 홍살문이 나오고 그 오른쪽에 낙성대라는 한자가 박혀있는 휘호석이 자리하고 있다. 1974년에 개원한 낙성대 공원을 기념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글씨를 써 남긴 것이라고 한다. 홍살문과 휘호석을 지나면 단 위에 자리 잡은 외산문인 안국문이 등장한다. 가운데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좌우 현문이 열려 있는데 대칭을 이루면서 묘한 위압감을 주는 문이다. 안쪽으로 들어서면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돈된 공원의 모습이 한눈에 보인다.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꾸며진 공원이지만 사당과 비슷한 엄숙함과 고즈넉함이 묻어나왔다. 정면에 내산문이 있고 좌측에는 3층 석탑이, 우측에는 강감찬 장군 사적비가 보인다. 발품을 팔지 않아도 전체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공원이다. 3층 석탑은 얼핏 보기에는 투박하여 유려하거나 여성스러운 멋은 그다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는 탑의 곳곳에 조금씩 휘어지는 곡선이 숨어 있어 보면 볼수록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다. 3층으로 이루어진 석탑의 첫 층 탑신 앞면에 강감찬 낙성대라는 명문이 해서체로 멋들어지게 새겨져 있다. 세월의 풍파인지 애초에 그렇게 조성된 것인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기 힘들 정도로 옅게 새겨져 있다. 고려시대에 지어진 화강암탑으로 거란을 물리친 강감찬을 기리기 위해 그의 생가터에 세워졌던 것이다. 공원이 조성되면서 생가터에 있던 탑을 이곳으로 이전한 것이다. 탑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상륜부가 훼손되어 남아있지 않아서 다소 휑한 느낌을 주지만 천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유적이기도 하다. 사실 강감찬은 36세라는 늦은 나이에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게다가 당시 역임한 관직들은 조선시대 목민관같이 지방 민중들의 생활을 살피고 고충을 해결해주는 일이었지 칼을 휘두르는 일이 아니었다. 세월이 지나 중앙무대로 진출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문신으로서의 색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아마 거란의 3차 침입이 없었으면 강감찬은 지금처럼 역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당시 거란은 어떻게든 고려를 자신들의 휘하에 넣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그 시도는 매번 실패로 돌아가고는 했다. 1차 침입 때는 서희의 외교전에 밀려 강동 6주를 반환까지 했고 2차 침입 때는 초반에 승기를 잡았으나 돌아가는 길에 역습을 당해 크게 패배하고 말았다. 이를 갈던 거란은 결국 1018년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정예군으로 고려를 침입한다. 강감찬은 이때 서북면 행영 도통사로 있었는데 상원수가 되어 20만 군을 이끌고 소배압에 맞선다. 강감찬은 흥화진을 비롯한 곳곳에서 기습작전을 펼친다. 거란군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개경으로의 진격을 멈추지 않다가 계속된 기습에 지쳐 회군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회군하는 거란군과 강감찬이 마주하게 되니 그곳이 바로 귀주였다. 귀주에서 거란은 강감찬과 고려군에게 참패를 당하고 만다. 10만 정예군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수천 명에 불과했고 패장이 된 소배압은 거란 왕으로부터 네 낙가죽을 벗겨 죽여버리겠다는 치욕가진 말까지 들어야 했다. 귀주 대첩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 거란의 고려 침탈에 대한 야욕을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데에 있다. 거란은 송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려에 압박을 넣어왔던 대국이다. 하지만 귀주 대첩 이후 고려를 대등한 국가로 인식하게 되고 침략을 자제하게 되었다. 귀주 대첩 이후에는 강감찬의 건의로 개성 외곽에 성곽을 쌓았고 강감찬은 고려 으뜸 벼슬인 문화시중에까지 오른다. 강감찬의 이런 업적을 찬양하고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 바로 3층 석탑인 것이다. 비록 오늘날 남아있는 외관은 작고 볼품없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숨은 역사적 뜻은 광활하고 거대한 것이었다.